자, 2월 포트폴리오입니다. 1월 달 뭐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렵게 진행이 됐어요. 손익률이 시장이 6%대락인데 계좌 손실이 8%대로 형성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변동성 매매에서 실패된 부분들도 상당폭 있을 거고요. 결론은 2월 포트에서는 기존에 이제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던 두산 로보틱스나 포스코 DX 그 전에 좀 잘라내긴 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부분의 종목군들은 이제 뺄게요. 빼고 변동성 종목은 현재로서는 넣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기준에 하이닉스 비중 지금 과도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기준 뭐 시장 자체가 이제 1월 달에 원책 많이 깨진 상태니까 그래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LG화학 이게 이제 일단은 세 가지 주력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한 갈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에 삼성 전기 쪽도 거래가 이제 또다시 많이 둔화돼 있는 상태인데 하이닉스 비중을 좀 늘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삼성 전기, 한미 반도체 이렇게 해서 뭐 HPSP를 넣는 것이 아니라 이 하이닉스 비중을 하이닉스가 어차피 움직여야 나머지 쪽이 가겠죠. 그죠? 그래서 하이닉스 종가가 말도 안 되게 13만 4,700원입니다. 이 기준에 하이닉스가 고점이 14만 5,400원이에요. 2월 달엔 저거 무조건 넘긴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만 원 들어 올린다고 쳤을 때 만 원의 기준이면은 7%예요. 하이닉스 기준에. 월 단위 계좌 수익 7%가 나온다?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설정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 기준에 이제 수량 기준이 4,50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45%의 비중으로 확대. 변동성 종목을 뺀 대신에 그리고 나누기 지금 현재 13만 4,700원이니까 334주가 됩니다. 334주 그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현대차의 기준에 있어서도 25%의 비중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25% 나누기 지금 현재 19만 4,600원 해주면 128주 그렇게 해서 19만 4,600원 그리고 LG화학 기준은 10% 15%로 아까 한다고 그랬나요? 다시금 보죠. 그래서 2월 포트폴리오를 다시금 올려드릴 건데 일단 뭐 5종목으로 압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45, 삼성전기 포함해서 55, 현대차까지 해서 이제 80, 그리고 LG화학이 15%네요. 95, 한미반도체 5%, 그럼 딱 100%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LG화학 15%의 기준 나누기 현재 43만 4,500원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10위까지 미끄러졌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너무하다. 실적 가지고 있는 실적 감안했을 때 35주.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의 기준이 되는데 삼성전기 10% 누적 수급 범위도 그렇고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사실상은 13만 9,600원이에요. 이쪽도 과하죠. 72주 13만 9,600원 그리고 한미 반도체 기준 그래서 한미 반도체 이제 5% 나누기 오늘 58,700원 너무 많이 미끄러졌어요. 85주입니다. 85주 58,700원 오늘 요 포트 원고로 가져갈 거니까 포트폴리오 요 부분
종가 기준으로 다들 등록하셔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 포트폴리오 기준을 올려드릴게요, 다들. 그렇게 해서 주력주의 기준은 주력주대로의 포트를 꼭 채워 놓으셔야 됩니다. 채워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변동성 종목의 확장 부분을 가져가더라도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저 상태에서 이제 우리 이제 포트폴리오의 설정 범위에 있는 기준이 다 잡혀지는 거고, 그리고 수급 범위가 이제 지금 40분이니까 나올 거예요. 하나하나 이제 뭐 들어가셔서 확인들 하시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좀 IR도 있고 했는데 많이 미끄러졌어요. 257만 주 개인들이 떠났습니다만 의미 부여할 수급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수급이 뭐 전체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러한 수급 범위까지는 아니니까 너무 민감해 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이제 그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면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쉽지 않죠. 그 뭐 어떻게 쉽겠어요, 지금 장에서. 그래도 삼성전자 쪽에 지금 뭐 고점 대비 9%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를 내고 고점 대비해서 9% 밀려 있다. 시장은 6%대 하락인데, 예? 그죠? 그래서 시장의 기준도 명확하게 놓고 볼게요. 시장의 기준도 명확하게 이제 기준 잡아서 시장 지수가 얼마큼 몇 퍼센트 밀려 있는지를 한번 정확하게 보면은 우리나라만 밀려 있어요. 말 같지도 않게 밑도 끝도 없이 올해 들어서만 6.68이고 그 전년도 종가 대비하면 6% 수준이에요. 하다못해 글로벌 시장에서 상하이 지수 이건 뭐 볼 필요 없다 그랬죠. 중국 증시는 볼 이유도 없고 전혀 뭐 글로벌 시장하고 연동돼 있는 폭 자체가 없는 거고, 월봉으로 놓고 보실 때도 중국 증시는 하다못해 대만 가권 지수도 지금 초강세란 말이에요. 초강세. 우리나라 지수 환산했을 때 3,200포인트. 웃기지도 않죠. 그러니까 니케이 쪽에 올해 13%의 폭등, 유럽의 올해도 역시나 추가 폭등의 신고가까지 찍는 랠리, 다우지수, S&P 500 지수 전부 신고가를 내.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만 유독 그 과도한 상태에 6%의 하락에 삼성전자의 기준은 신고가 내고 8.9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문제 있을 정도의 그럼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꾸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하다가 7만 전자 깨지겠네, 동학개미 다 죽이네. 근데 이 동학개미를 얘가 다 살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시장 대비해서 일단 작년 3월 저점 대비해서 23% 올라와 있어요. 시장은요 10% 초반이에요. 2배 올라와 있는데 2배. 그러니까 2배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옳은 거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오고 뭐 부정적인가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죠, 사실. 얘도 고점 대비 7% 빠졌어요. 삼성전자보다도 덜 빠졌어요. 시장 대비 조금 더 빠졌는데 얘가 저점 대비 지금 75% 올라와 있거든요. 시장 대비해서 5배, 6배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가 좀 많이 아쉬운 건데, 전기 부분도 지금 뭐 지난해 대비해서도 그렇고 좀 힘겨워요. 올해 들어서도 올해 16만 원 수준까지 또 올해도 올라갔었죠. 그래서 흥분한 상태였는데 거기서부터 12% 빠져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근데 이제 수급 범위는 뭐 크게 문제돼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한미 반도체도 신고가 내고의 흐름이잖아요. 신고가 내고 또 많이 밀린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13.65 신고가 내고 뭐 수백 퍼센트 올라가고, 우리가 접근했던 5월 이후에도 뭐 어마어마한 2만 원에서부터 얼마입니까 지금? HPSP예요.
지금 12월 이후에 계속 고점을 뚫고 가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신고가 내고 이렇게 두들겨 맞으니까, 특히 신규 가입하신 분들 입장에서 신고가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따라붙었다가 그냥 맞아버리니까 그게 뭐 감당하기 힘들 정도 짜증스러움이 겹쳐지는 거였죠. 음. 근데 뭐 지금 한미반도체 기준도 그렇게까지 뭐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고, HSP도 마찬가지고. 수급이 일단은 뒷받침돼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뒷받침되는데 성장성 위주인 거고, 프리미엄이 이제 높은 상태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HPSP, 주성엔지니어링 다 마찬가지인데, 세 종목 다 이제 누적 수급 범위가 매우 이제 긍정적인 상태죠. 누적 수급 범위가.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뭐 어떤 이유에서 조정을 받았던 조정폭이 깊은 상황인데, 다들 신고가를 내고 조정폭이다. 그 조정폭이 한미반도체가 13%, HPSP가 15%, 주성엔지니어링 13%. 굉장히 큰 조정이긴 하지만 신고가 내주면서 폭락으로 연출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얘네들은 그 흐름의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맥락 좀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이제 좀 탄력인데, 현대차가 기아 대비해서 원체 못 갔어요. 어? 오늘도 뭐 기아가 더 가볍게 움직였고, 뭐 시가총액이 기아가 더 작으니까, 에이 그렇지 않죠. 시가총액 기아가 6이고 현대차가 5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뭐 기아가 월등히 더 지금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 정유선 회장의 뭐 지분 때문에 별의별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얘가 넘기고 가는 흐름이 뭐 편한 그 흐름은 아니에요. 타당성 여부에서 뭐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불편하죠. 어찌됐든 자동차의 기준은 기아의 이 흐름만큼 현대차의 이 흐름이 월등하게 탄력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많이 눌려 있는데 주봉 기준에서 거래량이 터지고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타방에서도 결론적으로 계좌의 수익 범위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차분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아나 현대차 이런 쪽의 기준에서 좀 설정해서 들어갈 거예요. 응? 염두에 두시고. 응? 이런 수익 부분들이 오히려 또 괜찮아요. 그날 잘라낸다 해도. 응. 그리고 이제 뭐 일정 범위는, 수익 범위가 있을 때는 일정 범위는 오버나이트 했다가 고자락에서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은 뭐 추가 편입하고, 그리고 나서 좀 잘라내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LG화학도 시가총액이 지금 10이에요. 과한 거죠. LG화학의 시가총액 10위는 그 실적 부분이 5위거든요. 영업이익 5위입니다. 내년까지도 5위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2차 전지에도 묶여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조정폭에 좀 깊게 형성이 되고, 또 LG엔솔의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도 설정돼 있었고. 근데 일단은 이제는 그 부분을 좀 벗어나서 보자. 화학주로서의 기준과 LG엔솔의 블록들에 대한 이슈 범위를 같이 가지고 가보자. 응? 그리고 실적의 기준을 좀 놓고 보자.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저평가죠. 얘는 2차 전지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BM하고 비교를 논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죠. HLB의 기준에서 오늘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있고, 기간이 뭐 장중에 추정치가 매수인 것으로 보여졌었는데 매도네요.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매수 잔량이 뭐 조금 있다가 또 매도가 좀 나왔다가 뭐 엎치락뒤치락 해요. 몇백 주 기준에. 이 정도 수준이면은 시간의 거래에서 조금 흐름에 강세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HLB 생명과학이 뭐 하여간에 오늘의 그 흐름 기준에서 놓고 보신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놓고 보신 그대로. 무슨 얘기냐면은 어차피 이제 1조 이상짜리 HLB 그룹은 두 종목뿐이 없어요. HLB 생명과학.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HLB를 대장으로, 변동률이 HLB 생명과학이 크다고 해서 얘가 대장은 아니에요. HLB의 기준에서. 그리고 HLB 생명과학의 기준에 변동률의 확장 범위가
오늘도 하나 배우신 거죠. 제대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단순합니다. 프로그램 쪽이 매수가 살아나주면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20만 주대였잖아요. 그 20만 주대 매도가 매수 20만 주로 돌아서다 보니 40만 주가 들어오니까 0.4%입니다. 작지는 않아요. 유통 물량이 아무리 많더라도 순간적으로 막 치고 들어오는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뭐 저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58에서 플러스 5.85까지 순식간에 그러니까 그 템포만 잘 맞춰서 대처를 하면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 실현한 가격보다도 위에서도 따라붙을 수도 있다라고 했죠. 수급이 개선돼 있으면. 만약에 오전장이었으면 따라붙고 그 추이 추세가 확장됐을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에서 뭐 40만 주 그 이상 또 들어오면서. 그러면 이제 그 월요일날 상한가도 같은 종목 아닙니까? 월요일날 상한가도 같은 종목. 그 상한가 같은 그 흐름까지도 다 잡아갈 수 있다. 다 따라가서 다 수익을 잡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고점에서 상한가에서 15% 이상 그냥 수치 단순 수치로 한다면 상한가 찍고 잔량까지 쌓였던 애가 뭐 이슈 불거지면서 그러니까 뭐 거짓 뉴스라고 표현하는데 그 거짓 뉴스 가짜 뉴스 그것 때문에 상한가 찍었고 안착까지 돼 있던 애가 이제 12%까지 미끄러져서 끝났죠. 그러니까 그 변동성은 주의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그 변동성의 기준에서도 별거 없어요. 그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종목별로의 기준을 잡았을 때 고점에서 그렇게 뭐 악재가 있어서 두들겨 맞고 막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상적인 종목이 악재가 있더라도 그렇게까지 15% 20% 두들겨 맞을 악재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드물단 말이에요. 15% 20%까지 두들겨 맞는 그런 흐름은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거예요. 예, 일봉 차트 다 보시더라도 뭐 엄청난 뭐 이슈가 터져서 뭐 폭락이 나오는 경우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1년 동안에 고점 대비 15% 20% 하락한 흐름이 HLB든 HLB 생명과학이든 있는지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2차 전지 종목군들도 마찬가지. 그런 뭐 상승률은 꽤 나와도 하락 기준에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 드물어요. 작년에 그런 변동이 나온 게 2차 전지 전체 종목이 3월 23일하고 7월 26일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트라우마가 있죠. 월요일 날의 트라우마. 야, 고점에서 두들겨 맞는 HLB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HLB도. 근데 그거는 그 종목군들로 따졌을 때 별도 하나의 종목으로 따졌을 때 1년에 한 번? 그리고 이제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경우는 뭐 진짜 분기에 뭐 한두 종목 나올까 하는 정도. 그것도 대부분 바이오주에서 나와요.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막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 25%. 그것도 뭐 가짜뉴스 운운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돌려. 근데 이제 그런 변동률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뭐 엄청난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니 리스크 관리는 이제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맞고 다만 그 트라우마에 빠져서 또 뭐 막연하게 막 깨져 내려간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HLB 같은 경우도 공포감이 생기잖아요. 월요일처럼 또 두들겨 맞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기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시간의 거래도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해서 놓고 보죠. 어제처럼의 변동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누적 수급이 들어온 게 있으니까 한번 뭐 보죠. 그다음에 현대로템도 마감 동시효과에 물량이 좀 들어오면서 뭐 28,150원까지 눌려졌던 흐름에 흐름을 돌렸단 말이에요. 돌리고 이제 주봉, 일봉 다 실적 뭐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시간의 잔량 부분이 좀 지금 상태라면 매수로 돌리지 않을까요? 어찌됐건 그 1,000주 남아 있는데 4,000주인가 5,000주 매도였었어요. 근데 그 물량 이제 소진시키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그렇게 뭐 큰 영향을 받는 종목은 아닌데 일단은 어찌됐든 시간에서 움직여주면 좋죠. 시간의 거래에서 좀 많이 이제 과도하게 이제 강세를 띈다라고 한다면 내일 갭상승에 이제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메타방에 가지고 있는 물량은 시간 내에서라도 뭐
뭐 거래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면서 들어올린다면은 뭐 일정 범위 정리를 해버리는 게 예. 그리고 현금 이제 확보해 놓고 다음 날 또 들여다보면 되니까요. 어쨌건 내일 그 현대로템은 우리 전체 종목에서 내일장 공략주로 볼 거예요. 응? 오래간만에 거래가 터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주봉 단위에서도 거래가 터지고 양봉으로 돌리는 흐름에 그럼 추이 추세의 강화거든요. 그리고 일봉에서도 지금 뭐 거래량 부분이 오늘 스타트 거래가 터진 거고 한 번 더 터지면 돼요. 한 번 더. 근데 이제 그 기준이 뭐 12월 초순에서처럼 응? 현대로템의 경우에 12월 초순에서처럼 거래 한번 터지고 그 다음날 거래 둔화됐잖아요. 근데 거래 대금은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주 정도 실려주면 제일 좋고 만약에 거래가 감소돼도 뭐 급격히 감소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거래량의 70% 정도 수준, 그다음 50%뭐 이런 식으로 감소가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변동은 나온단 말이에요. 좁은 공간에서도 강세의 흐름은 한번 주고 눌리더라도. 그러니까 결론은 뭐 현대로템은 적은 수익이더라도 빼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메타방 같은 경우는. 다른 쪽은 이제 추세 매매로 가는 거니까 그 추세 매매 기준 잡고 매매 따라하기만 메타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현금부터 확보해 놓고 가장 센 애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되니까 그죠? 가장 센 애 가져가야 되는데 돈 없어서 못 사면 안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눈에 보여지는 종목군들은 내일 바로바로 또 전략을 잡을 겁니다. 나머지 지금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쪽의 기준에 뭐 예를 들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19%나 깨졌어요. 어? 하나마이크론 더 심해요. 사실상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 찍어준 이후에 25%. 근데 이제 방안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질문 주셔야 되고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하나마이크론, 리노공업 그리고 고용 SFA 반도체 이런 쪽은 뭐라 그랬어요? 가격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 정리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차익 실현을 한다. 근데 고용이나 SFA 반도체는 차익 실현이 기가 막히게 됐단 말이에요. 25일 날 SFA 반도체 18% 올라올 때 8,000원 넘겼을 때 그때 매도가 25일 날 8,000원 그리고 7,880원 이렇게 매도가 나갔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지금 정리 못 하신 분이 계셔서 SFA 반도체 좀 이따 다시 볼 거고 일단 고용은 금요일 날 추가 18% 올라올 때 그것도 고용도 아주 기가 막히게 매도 사인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21,000원대 다 정리가 됐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자의 기준의 종목 리노공업도 포함인데 안타깝게 이제 리노공업도 많이 미끄러져 있습니다만 아까 이제 한미반도체나 HPSP 하나 조성 엔지니어링처럼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아주 심각한 조정은 아닌데 무겁죠. 지금 장대음 보이니까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졌는데 내일 IT 전체적인 가격 반발력이 좀 세게 나와주기를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현대로템은 매수 잔량이 좀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 마감에 갭상승 들어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뭐 1%도 안 되고 들어올리는 게 뭐 1%도 안 되고 그다음에 메이저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TV도 9만 원부터 이제 접근했던 종목이긴 하지만 뭐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시원하게 못 잡아들인 상태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나마도 이제 월요일인가요? 두들겨 맞고 화요일 날 조금 반등 주고 오늘 이제 조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다시금 돌려줄 때에 간에 거래량하고 수급 보면서 수급이 누적적으로 있어서 이제 좀 유지하면서 대처를 한 건데 또 오버슈팅이 나오죠 이런 종목은. 근데 일단은 거래 없을 때 정리해 놓고 오버슈팅 나오면 그때 뭐 따라 붙든 뭐 그렇게 기준을 잡을게요. 그리고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어제 이제 그 진입한 범위 어제 진입하면서 결론은 메타방이 HLB를 어제 들여다보고 복수전을 하겠다라고 설정했던 기준에서 그걸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이제 심적으로 부담이 돼버린 거죠. HLB를 공략만 했어도 어제 기준에 계좌 수익 범위가 이제 손익 범위가 수익으로 확정이 확 됐을 텐데.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머티에서 이제 손절을 하고 다시 이제 HLB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이제 HLB 접근을 해서 오늘 개장 초에 72,000원, 3,000원 찍고 누릴 때 72,000원에 또 정리가 잘 됐으면 되는데
매도 사인 드리고 나서 모의 계좌만 정리를 못했어요. 솔직히 매도 사인 다 드렸잖아요. 사실은 모의 계좌를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모의 계좌를 보고 이제 따라하신 분들의 경우는 모의 계좌에서 매도되면 나도 정리해야지 이러신 경우가 있다면은 월요일 날 72,000원에서도 매도를 놓치신 경우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감안을 하고 계좌를 모의 계좌 운영을 해드릴 테니까 안 그렇고 이제 못 쫓아오셨는데 뭐 수익 달성됐다고 청산한다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뭐 다행스러운 거는 다 3개월짜리로 들어오셔서 3개월의 기준에 이제 100% 수준이니까 아무리 못 따라오시고 100% 청산될 때까지 못 따라오셨다고 해도 그래도 뭐 최소 50% 70%는 되시겠죠. 근데 그 수익이 금방이에요, 생각보다. 시장만 조금만 움직여 준다면 뭐 오늘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 보셨잖아요. 물론 이제 그 1조 6천억짜리에 굉장히 집중을 크게 할 수는 없지만 수익이 일정 범위 확보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수익이 뭐 20% 수익이 나 있어. 아이 그럼 뭐 20% 수익 범위를 일정 범위 깨먹는다고 치고라도 계산을 해서 눈에 보일 때 오늘처럼 프로그램이 막 잡아 들어와. 변동이 촘촘하게 잡았지만은 1.5%까지는 괜찮겠다. 오히려 추가 편입해도 되겠다. 그럼 집중해서 오늘 같은 수익, 월요일 날 상한가의 수익. 그리고 지난주부터 오픈이 됐었다면 지난주부터 엔캠부터 해서의 수익. 그럼 뭐 금방이죠. 그러니까 뭐 장중에 접속을 하셔서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매매 따라하기 방으로 같이 오셔서 대처를 하십시오. 그리고 SFA 반도체 바다 선생님께서는 지난번에도 안타깝게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나마 이제 좀 빠른 정리가 뭐 빠른 것도 아닙니다만 손실 보신 상태이지만 그래도 안타깝지만 정리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다님 정리가 되셨고 그다음에 포스코 DX도 마찬가지. 뭐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아쉽지만 뭐 어찌 됐든 포스코 DX도 이제 정리가 되신 상태에서의 흐름이 되는데 일단은 이걸 정리하셔서 또 SFA 반도체를 50%를 갖고 계세요. 나머지는 어떤 종목이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바다 선생님도 그렇고 외부에서 이제 바다 선생님도 접속을 하실 수 있는 게 뭐 1시간도 안 되지. 20분 접속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접속하실 수 있는 건 20분.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기준에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설정 범위로 이제 놓고 보시는 건데 일단은 접속이 20분뿐이 안 되시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지고 가시면 그나마도 상관은 없어요. 포트폴리오대로 뭐 비중 조절해서 대처를 하시면. 근데 그게 아니라 두 종목을 이렇게 또 변동성이 큰 종목에 두 종목을 집중하시는 경우라면은 그렇다면은 메타방으로 오세요. 그러면 메타방에 오셔서 그럼 특화해서 해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라이브 방송에서 똑같지만은 뭐 예를 들면 1시에 접속을 하셔서 20분 시간이 있다. 그럼 20분 동안 질문을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내가 매매는 도저히 힘드니 문자 보고 매매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포트를 구성해 줘라. 그럼 종목 두 종목 들어가시는 기준이시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뭐 예를 들면은 SFA 반도체예요. 그러면 저라면은 매매가 그렇게 원활치 않으신 상태니까 저라면은 사실상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조금 너무 그렇지 않아요? 하이닉스 제가 볼 땐 충분할 것 같은데도 하이닉스가 진짜 뭐 조금 애매하다 라고 하신다면은 그렇다면은 결론은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HPSP, 주성엔지니어링 그 중에 어느 게 낫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놓고 볼 때는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제 한미반도체 기준이 일단 하이닉스에서의 가격 반발력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 HBM에 오더를 받아오는 한미반도체 쪽의 기준. 그리고 이제 HPSP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온 디바이스 AI부터 여러 개가 겹쳐요. 근데 삼성전자에 연동되는 폭도 있고, 근데 다들 이제 수급이 다 형성돼 있는데 HPSP는 12월, 1월 계속 신고가를 내고 눌린 거예요. 한미 반도체는 이제 웅크려졌다가 튀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돼 있고, 그러니까 거래대금 부분은 한미 반도체 쪽이
그래도 기본 거래대금 하고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HPSP도 이제 기본적인 거래대금은 나와요. 그렇게 벅찬 그 종목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은 누적 수급이 꽤 있는데 장단은 있죠. 주성 엔지니어링 누적 매수는 있지만 그쪽은 유통 물량이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한미반도체나 HPSP보다는 조금 적어요. 적어도 40%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업체고. 그래서 이제 누적 수급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못 움직이는 경우들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유통 물량을 다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쪽이 대처가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성으로 고영이나 SFA 반도체가 움직일 때 또 리노공업도 그렇고 신고가 내고 눌리잖아요. 꼬리 달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서 목요일 금요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차익 실현했는데 그걸 순간적으로 못 쫓아하시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한참 지나서 포트폴리오에서 없어졌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하죠 또 이렇게 되신다고요. 그러실 바에는 저라면 한 달을 끊더라도 그러면 매매 따라하기 방에 오셔서 그러면 이제 계좌 이제 뭐 손익 부분에 20% 손익 수익 부분이 안 나오면은 어차피 그 환불 받고 또 라이브 방송으로 또 계시면 되니까. 그럼 최소 뭐 한 달 기준으로 해서 VIP 방도 마찬가지예요. 메타방으로 오셔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셔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든 전체 우리가 지금 2월 포트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그대로의 기준이라면 뭐 그냥 편안하게 라이브 방송에서 대처를 하셔도 돼요. 아니면 뭐 VIP 방에서도 이 영상 뭐 오픈을 해드릴 거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유튜브 보시면 월요일부터 이제 장중 녹화를 거의 안 해드린단 말이에요. 월요일부터 장중 녹화를 거의 안 해드리는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 야간 방송이나 이런 녹화 기존에 돼 있던 녹화 HLB라든가 뭐 고영, 제주반도체, 차익 실현 어떻게 하는지 불기둥 AI, 엔캠 다 올라가 있잖아요. 자동차까지도 다 올라가 있어요. 기아, 현대. 예?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여러 상품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유료방의 회원님들까지도 요 기준에 매매 따라하기 방에 오셔서 그럼 나는 매매를 지금 할 수가 없으니 문자 받고 매매는 어느 정도는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현재 기준에 그렇다면 들어갈 종목이 있느냐? 지금 한시인데 없습니다. 혹시 뭐 들어갈 종목이 있어? 어제처럼 만약에 HLB인데 한시 기준에 프로를 매수가 한 30만 주 들어와 있고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뭐 결국은 변동이 크진 않았지만 그럼 들어가셔서 마감 때는 물량을 다 소진하고 오버나잇 없이 갑니다라든가 절반은 가져가면 되라든가 그 전략대로만 가져가도 된단 말이죠. 근데 그조차도 좀 따라하기가 애매하시다 하시면은 그러면 뭐 결론은 그 포트폴리오의 구성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다 선생님 같으신 경우가 두 종목의 50%씩을 기존에 갖고 계셨고 그거 정리하시고도 이제 또 SFA 반도체를 50%를 갖고 계신다 하니 그럼 그런 매매 패턴이시면 오히려 메타방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그때그때 질문을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난 매매가 원활치 않은데도 그렇게 설정을 했다 하면은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SFA 반도체면 하이닉스는 너무 그런 것 같다.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HPSP 한미반도체 뭐 주성에서의 기준을 우리가 잡든 고용이나 SFA 반도체는 등락률이 뭐 18%씩 나오고 좋긴 한데 또 조정이 좀 빠르게 깊잖아요. 물론 HPSP 한미반도체도 뭐 상한가도 나와요. 상한가도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의 시가총액에서 또 지금의 시장 분위기에서는 뭐 내일 나와요 이거는 아니다 할지라도 변동률은 좀 여유가 있죠. 고용이나 SFA 반도체는 이자막 1조를 넘긴 상태에서의 흐름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 지금 뭐 변동률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신고가 내립니다. 기아가 지금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이닉스도 지난주 월요일날 신고가 찍어주고 눌린 게 9%예요. 7%. 시장 무조건 나쁘다고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메타방에 계신 분들도 자신감 항상 갖고 계시고. 이 정도면은 수익 내는 건 뭐 금방이에요. 일단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포트폴리오 전략 2월치 참조하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